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2025 안전부규칙 11번째 영상 보건기준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3장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두 개의 내용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금지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정의. 금지 유해물질이란 080지조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자, 넘어가서요. 499조 설비 기준. 금지 유해 물질의 시험, 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나올 내용입니다. 제조, 사용하는 설비는 밀폐식 구조로 하고 금지 유해 물질에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이 새지 않도록 할 것. 부스식 후드 내부에 그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설비는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로 해야 되고,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양은 해당 시험 연구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할 것. 금지 유해 물질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소화 설비를 갖출 것. 금지 유해 물질의 인하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는 적절한 방폭 구조로 할 것. 실험실 등에서 가스, 액체 또는 잔재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설치한 밀폐식 구조라도 금지 유해 물질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참고로 이제 번외로 다른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그 연구실 안전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게 진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500조 국소배기 장치의 성능, 부수식 후드 내부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된다. 부수식 후드의 개구면 외곳으로부터 금지 유해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 등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부수식 후드의 적절한 위치에 배풍기를 설치할 것. 부수식 후드 개구면에서의 제어 풍속이 RF에 정한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요거는 앞서 내용과 동일하죠. 가스가 0.5, 입자가 1.0. 그리고 바닥은 불치투성 재료로 하되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해당 물질이 제거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 유해성 등의 주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로자가 금지 유해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된다. 물리적, 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위급상황 시 대처 방법, 응급조치 요령,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허가대상 유해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크게 다르진 않다. 그리고 용기. 이 용기는 뒤집혀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되고, 뚜껑은 견고하고 뒤집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그리고 전용 용기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하여 보관을 해야 되고, 경고 표지를 붙여야 된다. 경고 표지에는 명칭, 그림 문자, 신호,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고자 정보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게 노란색 제가 칠한 겁니다. 원래 칠해져 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관.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해야 된다. 일정한 장소나 별도의 조용 장소에 보관할 것. 항목의 사항을 게시를 해야 된다.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죠. 그리고 금지 유해물질 보관 장소에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출입구에 표지를 붙일 해야 된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흡연 금지하고 누출 시에는 흡착제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세안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 금지 유해 물질의 제조 사용 시에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근로자 이름, 이거 나왔던 내용입니다. 금지 유해 물질의 명칭, 제조량 또는 사용량, 작업 내용,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까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입니다.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 이 소음이랑 진동은요, 어찌됐건 지금 이게 지금 보건 기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건설 안전 쪽이다 보니, 건설 쪽에서도 과거에는 사실 보건 분야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점검 등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22년도서부터 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건 분야에 대한 어떤 점검이나 어떤 기준들이 점점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보건 분야에 대한 것들이 일례로 이제 작업 환경 측정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서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안 했던 과거에는 아예 없었죠. 대상이 아니었죠. 건설 현장이. 근데 최근에는 이제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또 횟수가 또 늘어났고 그 과태료도 또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보건 분야가 이 특히 소음 진동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중요도가 있다.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을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소음 작업이란 90데시벨에서 8시간, 95데시벨에서 4시간, 100데시벨에서 2시간, 105데시벨에서 1시간, 110데시벨에서 30분, 115데시벨에서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고, 요 지금 각각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15분. 충격 소음 작업이란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120데시벨에서 1일 1만 회, 130데시벨에서 1일 1천 회, 140데시벨에서 1일 100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을 충격 소음 작업이라고 하고, 이때 이거는 효과죠. 효과. 효과입니다. 이거는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강렬한 소음 작업은 100 데시벨 이상이고, 충격 소음 작업은 초과. 이거 잘못 적으시면 예를 들어서 120데시벨 이상 하는 소음이 1일 1만 이렇게 하면 이건 아예 틀린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9번에서 이상이냐 초과까지 좀 봐주시고요. 진동 작업, 차감기, 요게 제 기억으로 기계안전 쪽에서 2차 때 나왔었죠. 5점짜리로. 예, 맞습니다. 나왔었습니다. 진동 작업이란 이제 차감기, 동력을 이용한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동력을 이용한 연사기, 임팩 런치, 그리고 진동을 이용한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로서 지금 6월 28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늘었어요. 이 내용이 지금. 그전에 더 적었었는데. 그래서 바뀐 내용이니까 좀 더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이 내용은 객관식에서. 다음 중 진동 작업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종합적인 계획인데, 이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 대책,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 및 예방과 관련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제가 이걸 못 넣었네요. 요거까지 같이 넣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관련 기록 관리 체계, 소음성 난청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 들어가줘야 되는 내용인데, 과거에는 이 지금 바가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관련 기록 관리 체계,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지금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고요. 왜냐면 실제 이제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그냥 만들어만 놓고 사실 이거를 잘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냥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과태료나 이제 벌금 대상에서는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거 프로그램대로 실제 현장에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들어와 준 겁니다. 이게 계속 기록 유지 관리를 해라. 이대로 따라서 프로그램대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서 해라. 이제 이 내용이 좀 들어와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새롭게 좀 들어왔네요. 제가 2024년, 2023년 계속 이제 안전보건 규칙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도 새로 이제 바뀌었네요. 강렬한 소음 작업 등의 관리 기준, 소음 감소 조치, 강렬한 소음 작업이나 충격 소음 장소에는 기계 기구 등의 대체, 밀폐, 흡음,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면 괜찮다. 소음 수준에 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육 내용은 해당 작업 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있고요.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4개입니다.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청력 손실을 감소시키고 청력 손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 이후에 따른 위의 거에 따른 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작업 전환 등의 의사소견에 따른 조치가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구는 당연히 청력보호구 EP1, EP2를 지급을 해. 우리 지금 EP1, EP2만 있으니까 산업안전보건법령상 EP1, EP2 청력보호구를 지급을 하고,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2개밖에 없어요. 사실 내용이.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을 종사하는 사업장. 이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장이죠.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진동보호구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진동 작업할 때 주의시켜야 되는 내용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 방법, 진동 기계 기구 관리 및 사용 방법, 그리고 진동 장애 예방 방법까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짧게 좀 마치고요. 원래 이제 5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 5장 이상 기합이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다뤘던
3장, 4장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5장을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보건규칙 관련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를 공부하심에 있어서 1차, 2차, 3차 모든 회차에 걸쳐서 항상 나오고 있고, 어, 차수의 2차냐 3차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40%에서 60% 이상의 출제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건 규칙을 1차 목적으로만 두고 생각하지 마시고 2차, 3차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건설 안전이면은 안전기준에서 건설 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통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3차 면접에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찌됐건 1차에 초점을 맞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차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내용이죠. 내기고 내기 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요런 부분들이나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런 지금 505조 같은 경우도 1차에서는 사실 나오기가 어렵지만 요런 게 이제 면접에서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별표에 6번에 일람표 503번에 따른 내용을 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지엽적으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규칙을 사실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서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안전보건 규칙 자체를 통으로 여러 번 보셔야 된다.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안전보건 규칙을 산업안전지도사 3차 공부할 때까지 정확히 10회독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4회독에서 5회독 정도 했고요. 2차, 3차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사실 건설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만 계속 보긴 했지만서도 일단 그 산업안전지도사 최종 합격할 때까지 기본적으로는 10회독을 봤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도 안전보건 규칙을 계속 찾아보면서 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규칙이 사실 또 많이 보게 돼요. 현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어떤 기준이나 규칙이 이제 없으면 이걸 보고 이 안전보건 규칙에서 없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 건설 기준이라든가 저는 이제 건설 안전 쪽에 있으니까 또는 이제 코샤 가이드 요 두 개에서 보통 찾아보죠. 대부분 그 두 개에서 다 나오는데 현장에서 어떤 미흡 사항이라든가 불일치 사항, 부접합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이게 어디 법령에 어디 기준에 어긋난 거고 잘못된 거냐를 찾아볼 때는 사실 대부분 안전보건 규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을 목적에 합격이라는 목적을 두고 하고 계시진 하지만 향후에 현업에서도 실제 이 안전보건 규칙 자체를 너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업을 할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사실 안전보건 규칙 자체를 이게 내 업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좀 말이 많았는데요. 11번째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